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연일,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온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참, 에코프로 BM 이런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10분 동안에 들어온 선물 매수는 실체결은 얼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시총 상위 대형주의 인덱스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매도가의 상승을 선물이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10분 동안 상승한 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미 현물 시장에서는 30분당 1000억씩 아주 고르게 바스켓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빠질 장은 아니었죠. 결국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약 30분 동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약 4천억 원의 선물을 빠르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개장 초의 상승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다가 9시 40분 이후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당일 선물 미결제 약정은 종가까지 7,350계약이 증가해서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무렵 3,000계약 정도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오늘의 지수 상승에 따른 선물 미결 증가는 아주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프로그램 매매 또한 비차익 매수가 무려 5천억이나 들어왔는데요. 비차익 매수의 내용 또한 인덱스를 고르게 매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승을 추적한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비차익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온 구간이 오전 3시간에 국한되었죠. 오후장에는 현선물 교체 매매가 들어오면서 상승은 상승이 돼 이번 만기 이후에는 방향성이 좀 뒤집힐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남겨놨어요. 그러나 방향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상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또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 게 시장입니다. 따라서 디테일을 챙기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이 선물을 현물로 교체하면서 선물 매수를 청산해 나갈 때 지수가 살짝 눌렸죠. 이걸 보고 숏이라고 생각해서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혹여 갭으로 시세가 또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놓치게 되죠. 또한 오늘 오전에 나온 시세는 만기주의 콜옵션 감마가 터져서 발생한 시세이기도 해요. 외가격 콜옵션이 롤링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30분 동안 시세가 발생한 뒤에는 하루 종일 콜옵션은 시간같이 감소에 시달렸습니다. 옵션 네이키드 매수자들은 견디기 힘든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옵션 만기주의 근월물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을 매매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오늘 콜옵션이 장중에 4배가 올랐는데 어제까지 합하면 이틀 만에 10배가 올랐는데 이러면서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옵션 시장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0분에 콜옵션 외가격, 특히 330을 중심으로 롤링업 해지가 강하게 나오면서 콜옵션 감마가 터졌지만 아직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죠. 저는 330을 등가로 만들 때까지는 하락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콜옵션 330까지는 평균 발행 단가를 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사형수들에게 남은 것은 집행일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옵션 매도자들에게 남은 것은 손절맨밖에 없어요. 따라서 반대편 클래스인 풋 클래스에서 동일한 행사가에 어느 정도의 미결이 증가한지를 보면서 하방 경직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풋옵션 327 이하는 오늘로서 다 죽었습니다 선언을 했죠. 등가격인 327 풋옵션조차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무리 노이즈가 낀다 하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하락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대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럽 세션은 부활절 휴장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CME 전산장이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논파이 발표됐죠. 근데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오면서 그때 러셀은 크게 오르고 또 채권 시장도 강하게 불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시아 세션부터 미국 지수 선물은 살살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특별한 노이즈 없었는데
이 유럽 세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유럽 세션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잠깐 올랐다가 그냥 기술적으로 프리마켓 호가 시작할 때부터 이 지난주 금요일 전산장에서 오른 거 전부 다 반납한 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은 13,000포인트를 빠르게 깨면서 투자 심리를 살짝 얼어붙겠죠. 오늘 종가가 어떻게든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21선 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 뭐 기간 조정까지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장중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 것은 애플을 포함한 일부 시총 상위 종목이었고 마이크론 갭으로 5% 상승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 매도가 나오는 리스크 오프 시장은 아니고 그냥 단지 종목 교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러셀 지수가 개정과 함께 초강세를 보였죠. 이 1시간 동안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요일에 기록한 고점권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이후에 장중 조정을 받았지만 대기 매수세가 훨씬 많았고요. 결국 종가 고가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게 됩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도 이 찰스 샵이 4.86% 상승하면서 50불대를 회복했어요. 지난주에 앞자리가 4자 보였을 때 이거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은 그래도 첫 반등이라고 보고 조금 더 기다려 볼 거예요. 근데 전체 시장을 보면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러셀이 튀고 또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덜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8% 넘게 오르고 또 AMD 뭐 3% 넘게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 2% 넘게 이렇게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스닥이 나머지 대형주들은 제법 강하게 눌렸는데 이 테크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눌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러면 대단한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 안 밀리고 버티는 게 강세장이고 따라가야 되는 장이에요. 시장이 마구마구 날아갈 때 그때는 오히려 끝물이라 생각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막 마구마구 날아갈 때 쫓아서 산다? 그러면 고가에서 조금만 흔들리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마구마구 오르는 상황에서 뭐 강세장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들은 저는 트레이더가 아닌 애널리스트나 뭐 유튜브 선생이라고 봐요. 트레이더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강세장이구나 하면서 주식을 사서 이 롱에 베팅을 해야만 주가가 오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승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분들은 여기서는 무조건 숏 잡아야 돼 하면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는 증시는 어쨌든 우상향해요. 콜은 인내, 풋은 한방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시장은 오르는 기간이 내림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한방을 기다리면서 풋 사서 또는 뭐 인버스를 사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엉덩이 단단히 붙여놓고 상승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변동성 지수는 18.97포인트까지 내려갔죠. 조금 더 볼까요? 18.97포인트까지 빠져서 그래서 종가 저가의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하락할 룸이 더 많다고 봅니다. 요게 이제 변동성 차트죠. 지금 보면 이제 뭐 3월이 저점도 아직 안 깼어요. 2월이 저점 당연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변동성은 뭐 이미 바닥을 뚫고 갈 기세라고 봐서 시장이 뭐 하루 종일 하루하루 뭐 크게 안 밀리면 그래도 변동성은 계속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 4200선 S&P를 볼까요? 이 4200선에 살살살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그냥 4100에서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하락 전환한다. 그러면 이 12월 초의 고점을 레프트 숄더 그리고 여기를 헤드 여기를 라이트 숄더로 만들고 이 5월에 급락이 나오는 이른바 세린메이 장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물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S&P가 4200까지는 간다. 이렇게 물론 이제 상승도 작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콜옵션 330 이상의 감마가 또 터지느냐 이게 관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은 금통이 있죠. 그리고 홍콩 시장이 부활절 연휴 이후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따라서 의외의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월물은 손대지 않고 차월물로 롱 포지션 뭉갤 건데요. 아직 5월물이 근월물이 되지 않아서 수량은 많이 씻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을 밀고 간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254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봐요. 근데 혹시라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
만기 근접해서 만기 전후로 256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상승한다면 5월물 시장은 의외로 등락이 큰, 그러니까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기주에 2560포인트까지 상승한다. 이것은 현물 매수자들이 콜 매도자들이 환매로 인한 감마 효과를 충분히 이용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할 것을 미리 옵션 만기 전에 당겨서 현물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5월물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등락이 거칠게 나오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국내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 꺾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배터리 주식들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코스피가 나락이 시작한다. 그러면 인덱스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딜 따라가야 될지, 그러니까 배터리 주식을 정리하고 반도체에 붙을 것인지 요거를 좀 결정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일봉상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 그러면 이제는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숏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롱 포지션 계속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포지션 확대는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휴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시장 대응은 이 멤버십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길 시황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어제 BOJ의 신임 총재인 우에다가 취임 기자회견하면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지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엔화가 무려 1.4%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